손님 오셨어요. 앉으시지요. 차 한 잔 주게. 자, 어떤 것이 궁금해서 오셨는지요? 제가 얼마 전에 취업을 해서 첫 월급을 받았는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 계속 얘기해 보시게. 그래서 급여 명세서를 받아서 확인을 해봤죠. 그래요. 세금은 알겠는데 4대 보험이라는 항목이 꽤 크더라고요.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도 대충은 뭔지 알겠어요. 보험이잖아요. 근데 그 국민연금은 왜 들어가 있는지 궁금해요. 그래, 황당할 수 있지. 연금이 뭔지부터 설명해야겠구만. 연금은 알죠. 경제적 능력이 있을 때 모아뒀다가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수령할 시기가 되면 받는 게 연금 아닌가요? 잘 알고 있네. 그걸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해서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 주는 게 국민연금 제도라네. 아니, 그걸 국가에서 강제해요? 내 노후는 내가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통 그런 거 국가에서 하면 주는 돈도 적을 거 아니에요. 과연 그럴까? 자, 한번 보시게. 과거에는 노후에 대한 책임이 가족이나 개인에게 있었지. 그러다 보니 가족이 없거나 가난한 사람들은 노후가 불행할 수밖에 없었어. 더구나 사회가 점점 핵가족화되면서 이젠 가족이 노인을 부양할 수 없는 경우가 늘게 되었기 때문에 노후를 보장할 제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되었네. 아니, 근데 왜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거예요? 차 나왔어요. 그래요. 차부터 한잔 하게나. 아주 맛있는 차예요. 여기 이 차가 소득이라고 가정해보지. 그리고 매달 살아가기 위해 써야 할 돈이 이만큼이라고 생각해보게. 부유한 이들은 매월마다 이만큼의 차를 덜어내도 충분히 많은 양이 남아있지. 하지만 소득이 적은 이들은 당장 내일을 생각하기조차 힘들지 않겠나? 그렇죠. 시간이 지나 이들이 늙으면 소득은 없거나 더 줄겠지. 정부는 이들을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았네. 늙어도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국가가 걷어들인 돈을 투자, 관리해준다 이 말일세. 그럼 제가 냈던 돈을 다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국가가 불려준 돈도 다 쓰면 아이 걱정 부드러 매유. 갈 때까지 주니까 국가 아니어유. 그것이 국민연금의 장점 중에 하나지. 사망시까지 보장한다네. 자, 이쪽으로 따라와 보게나. 자, 여기 한 달 소득이 200만 원인 사람이 있네. 그리고 이 사람은 한 달 소득이 400만 원이지. 이들은 각각 월에 18만 원, 36만 원씩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지. 물론 회사에 다니는 경우는 그 절반인 9만 원, 18만 원씩 내게 되네. 이들이 20년 동안 같은 금액을 납부한다고 가정했을 때 65세부터 받게 되는 금액은 각각 44만 8천 원, 65만 4천 원이 된다네. 아니, 한 달에 18만 원씩 냈는데 그렇게나 많이 더 줘요? 죽을 때까지 준다면서요. 아, 그럼요. 왜냐면 뭐 물가도 오르고 임금도 오르는데 국가가 모르겠슈? 맞아. 민간 연금과는 달리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과 임금 상승률을 반영한다네. 미래 가치로 보았을 때 20년 후 월 소득이 200만 원인 사람은 194만 5천 원을 받고 400만 원인 사람은 282만 원을 받게 되네. 아니, 이 정도면 거의 마법 아닌가요? 연금은 마법이 아니라 제도라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이지. 근데 제가 만약 일찍 죽게 되면 제가 낸 돈은 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네. 유족연금과 장애연금 제도가 있지. 가입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이라면 사망 시에 가족이 승계해서 받을 수도 있고, 만약 장애가 생기면 그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가 존재한다네. 와, 진짜 좋네요. 그럼 혹시 연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은 없나요? 더 많이 받고 싶으면 연금 수령 시기를 연기하면 된다네. 연 7.2%씩 최대 5년간 연기하여 36%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네. 소득이 없어서 연금을 일찍 받고 싶다면 조기 연금을 신청하여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네. 또한 가입 기간이 부족한 사람은 반납, 추납 등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충족시킬 수 있다네. 국민연금 제도에는 마치 마법 같은 장점이 있군요. 그래요.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찾아오시게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라면 모두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의 9%이며 사업장 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자는 4.5%를 부담하게 되고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는 9% 전액을 본인이 매월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사업장 가입자는 근로자가 1명 이상 근무하는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합니다. 지역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분으로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입니다. 주로 종업원 없이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임의 가입자는 본인이 원하여 가입한 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전업주부나 학생은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임의 계속가입자는 60세에 도달하였으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입기간 10년이 안 되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한 분을 말합니다. 자, 이제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65세부터 사망 시까지 받는데요. 국민연금 급여를 결정하는 공식을 먼저 살펴볼까요? 국민연금 급여는 1.2 곱하기 A 더하기 B 곱하기 N 나누기 12개월 바로 이 공식인데요. 비례상수 1.2는 소득 대체율 40%를 의미하는데 100만 원 소득자가 40년 가입했을 때 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A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B는 가입자 본인의 평균 소득, N은 가입 기간에 해당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결국 국민연금은 본인 소득 또는 전체 가입자의 소득이 증가하거나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액이 상승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월 200만 원 소득자가 20년 가입 시 현재 가치로 월 44만 8천 원, 30년 가입 시 66만 6천 원 정도를 받으며 월 400만 원 소득자가 20년 가입 시 65만 4천 원, 30년 가입 시 97만 1천 원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기 때문에 가능한 젊었을 때 그리고 중간에 빠뜨리지 않고 보험료를 내는 것이 중요해요. 국민연금은 실질 가치를 반영해서 연금을 지급합니다. 실제로 2001년 8월부터 연금을 받고 있는 분의 최초 지급액은 58만 8,650원이었으나 매년 물가 변동률이 반영되어 2018년 12월에는 90만 9,760원을 받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납부한 보험료 총액 대비 받는 연금 총액으로 비교해 볼까요? 2019년 신규 가입 기준 200만 원 소득자가 65세부터 평균 수명인 22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는 경우 총 납부 보험료는 4,320만 원, 총 예상 수령액은 1억 1,825만 원으로 납부 보험료의 2.7배에 가까운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소득이 많은 400만 원 소득자의 경우에도 보험료 대비 2배에 가까운 연금을 받게 됩니다. 2018년 12월 기준으로 실제 연금 수급 중인 분들을 사례로 살펴볼게요. 현재 가장 많은 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205만 원을 받고 계시네요. 이분은 5년간 연금 지급을 연기하신 분으로 원래 연금액은 138만 9천 원이었으나 연금 받는 시기를 연기하여 연금 수령액을 높이신 사례입니다. 20년 가입자 평균 수급액이 91만 1천 원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금액이죠. 또한 부부 합산 최고 수급액은 328만 원입니다. 이분들은 각각 166만 원, 162만 원을 받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연금은 가능한 젊을 때부터 꾸준히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평생 지급되므로 오랫동안 가입을 유지하셨다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혜택을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스승님!
지가 뉴스보다 궁금한 게 생겼지 말이에요. 그래, 말해보거라. 2018년에 국민연금 손실이 많이 났다 그러던데 믿고 맡겨도 돼요? 계속 손실 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맞다. 2018년에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0.92%였지. 약 5조 8천억 정도 되는 양이지. 자, 그 이야기를 해주려면 이것부터 알아야겠구나. 이리 와보거라. 자, 이것들이 세계 연기금들이라고 생각해보거라. 와, 이런 건 또 언제 만들었대요? 우리나라가 세 번째네요. 그래, 맞다. 우리나라 연기금 규모 총 638조. 세계 3대 연기금이지. 그중 절반 정도인 294조는 기금 운용을 통해 벌어온 수익금이란다. 자, 그리고 이것들이 작년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줬던 악재들이라고 생각해보거라. 이렇게 찾아온 세계적 경제 이슈는 주요 연기금에도 큰 손실을 입혔지. 그래도 우리나라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인 덕분에 상대적으로 적은 손실을 기록할 수 있었단다. 전 세계적으로 다 손실이 있었네요.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2019년 1월에서 2월까지 27조 원이나 되는 수익을 낸 덕분에 그 손해를 한 번에 채워넣을 수 있었지. 그러니까 단기적인 수익률에 일희일비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기금 투자 성공 사례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지. 뭐야? 뭐 이런 게 다 있었슈? 안녕하십니까. 투명한 뉴스 김수진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으로 국민연금에 응? 관목할 만한 뭐야, 그거 성과와 정말 운영에 그 양반 관해 아니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약 20년 넘게 성공적인 운용을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 88년부터 2019년 2월 현재까지 누적 수익률이 5.1%이고 수익금이 318조 7천억 원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기금운용 수익률 향상을 위해 주식, 채권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개트윅 공항을 비롯하여 프랑스, 독일, 미국 등 세계 각국의 주요 인프라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투자 성공 사례로 2009년 7억 8천만 파운드를 투자한 영국 HSBC 타워는 2014년 매각하면서 9,600억 원의 수익을 실현하였고 2010년 2억 4천만 유로를 투자한 독일 소니센터는 2017년 매각 당시 6,500억 원의 수익을 실현하였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교수님, 그 기금 운용은 투명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겠죠? 자, 보자. 기금 운용에 대한 결정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기금운용위원회는 사용자, 근로자, 지역 가입자, 정부,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네. 그리고 준법 감시, 감사 등 내부 통제를 하고 복지부, 국회, 감사원 등 외부 통제를 받기도 하면서 2중, 3중의 검증 장치를 두고 있다네. 또한 국민연금은 공공부문 최초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여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자산 가치와 수익률 제고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네. 아니 근데 말이에요. 아무리 투명하게 운영하고 그 수익률을 위해 노력한다 해도 만약에 그 기금을 다 써버리면 국민들은 그 낸 돈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사실 국민들이 잘 걱정하는 것도 2017년 되면은 그 기금이 다 소진된다는 그 이야기잖요. 그것도 잘 알고 대비하고 있네만. 전 세계 국가 중 연금 지급을 중단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네. 역사가 가장 긴 독일도 1년치 정도의 기금만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40년간 지속해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보유하고 있어. 또한 국민연금 기금은 고령화, 저출산 등 사회 경제적 변화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5년에 한 번씩 재정 계산을 하고 있네. 재정 계산은 국민연금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과 같다고 볼 수 있지. 5년마다 한 번씩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획을 짜는 거구만요. 그래, 지난 5년마다 달라진 변수들을 반영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거란다. 세상에 완벽한 제도란 없네.
세상은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발전한단다. 제도란 이 틀과 같아서 안에 있는 모양이 달라지면 그 틀을 고쳐야지. 그것이 제도 개선이란다. 제도 개혁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연금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일이네. 완전히 이해가 딱 되는구먼요. 근데 제가 좀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스승님 딱 보자마자 내가 느낌이 왔다 이 말이에요. 아, 이 사람한테 배워야겠구나 뭐 그런 거요.